대전에는 총 24종목의 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통나래관은 이러한 대전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호 육성을 위한 공간입니다. 특히 나래관은 기능 11개 종목을 특성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를 보급하고자 노력하는 지역문화 거점 공간입니다. 대전 전통나래관에서 올해로 7회째 개최하는 기획전시는 대전 무형문화재 기능 한 종목을 선정하여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 및 예술성에 대한 종합적인 조명을 시도하는 특별전입니다. 올해는 대전의 단청장 이정호 보유자의 삶과 작품 3개를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단청 문양의 기본이 되는 머리초부터 화려하고 현묘한 색과 빛의 불교회화 작품까지 총 48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단청은 기본적으로 청, 적, 백, 흑, 황, 음양, 오행의 기초를 둔 5가지 일상의 색으로 채색이 됩니다. 이러한 일상의 색으로 천상의 세계를 장엄한 장인의 예술혼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올해는 이정호 단청장의 무형문화재 인정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단청이 예산 수덕사의 대웅전으로 1308년 고려 충렬왕 34년에 조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리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무형유산의 고귀한 가치를 되새겨보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단청은 조성된 공간에 따라 궁궐, 사찰, 서원 등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정호 보유자의 사찰 단청이 강하고 화려한 원색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고 주변의 자연과 극적인 조화를 이뤄낸다는 점에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조성하신 계룡산 항림사의 대적광전을 전시실에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에 소요된 기간만 약 3주, 작업에 참여하신 전수자 선생님들도 약 20여 분이 투입된 웅장한 규모의 재현본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가보시면 울창한 송림에 둘러싸여 있는 사찰 기둥의 붉은 색이 사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송의 등걸색과도 같고요. 돌이나 창방 등 처마 밑의 기조색은 소나무 잎의 녹색을 연상시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삶의 근본으로 삼아온 우리 민족의 자연주의 심성이 단청에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을 주의 깊게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천상의 세계 장엄 극락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회를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붓을 잡은 지가 60년이 됐고 문화재 지정된 지가 20년이 됐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런 대기획으로 전시회를 하게 돼서 무한하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상당한 오랜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달 이상 했고 외부에서 근 1년 이상 작품을 하여 이것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작품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함이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습니다. 하오나 이 영상으로만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장엄한 극락을 그리다를 같이 향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엄, 제가 이 하고 있는 넥타이도 단청 문양으로 했거든요. 이 바로 장엄입니다. 어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 장엄 세계에 비로자나 진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장 장엄 세계에 비로자나 진법신에 손을 붙은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 세계가,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이 세계가 바로 천상의 세계고 극락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럼 이 극락의 장엄을 제가 할 수 있어서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장엄을 아름답게 한 장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빨리 물러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작품을 같이 감상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단청 문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문양은 머리초를 주로 전시를 했는데요. 머리초라는 게 건물의 끝부지에다가 하는 문양입니다. 그 문양에 특별하게 제가 한습니다만 요건 특별하게 문양을 새로 제작한 것인데요. 어디 가나 단청된 곳이 대동소유한 문양 같지만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지금 60년 동안 단청한 것이 50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 좋은 문양을 이렇게 발췌했는데요. 여기는 머리초라고 끝부분에 머리에 연화를 주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단청한 것이고요. 여기도 연화지만은 좀 연화머리이지만 좀 틀리는 피는 꽃이고 저건 피어 있는 꽃이고 이거 피가는 꽃을 상징한 연화머리초를 그린 것입니다. 이쪽에는 주화머리초라고 이 주화로 만든 그 문양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형으로 해서 장구머리초로 해서 이렇게 복판에 용을 착석해서 이렇게 만든 단청 문양입니다. 이번 전시의 작품은 약 50여 점을 출품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쪽에 된 그 포부제에 단청한 것인데요. 그 건물의 중심에 서서 가장 복판에 이렇게 포부제라고 있는데요. 보통 3호, 7호, 5포, 7포, 9포, 11포 이렇게 나갑니다. 21포까지 나가는데 이거는 5포집에 장식된 단청 문양도입니다. 이쪽에는 주로 별지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문양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기가하는 정전의 천장이나 또 불벽이나 도리 창방의 개풍이나 여러 가지 등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용문양, 봉황문양, 항문양을 이렇게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세 문양은 주로 석가래 끝 연목 부분에 끝에 장식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작품입니다. 여기에 이제 용과 봉 문양은 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죠. 용과 봉은 대웅전 같은 건물에 주로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조각을 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거를 여기에 조각해서 지금 채색을 한 거고요. 뭐 봉두도 마찬가지다. 봉두는 초까지, 아까 저 공포 얘기한 초까지 같은데 끝에 항상 봉이 걸려 있는 그 형상입니다. 여기에는 이것도 이제 별지화의 비성인데 용과 봉과 뭐 학 등 기타 등들 연화문을 주로 이거는 다양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 문양을 이렇게 전시해 봤습니다. 단청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청은 주로 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가칠단청, 극기단청, 모로단청, 금단청. 가칠단청은 목재의 보존을 위해서 색깔만 이렇게 칠해 놓는 단청입니다. 그 위에다가 먹과 분으로 해서 그 건물의 부재를 분명히 이해해서 극기단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극기단청은 향교, 서원의 부속 건물 같은 곳에 많이 하고요. 모로단청은 건물의 끝부분, 끝부재만 단청을 주로 많이 해서 시원하게 주로 향교의 부속 건물이나 궁궐이나 이런 곳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단청은 말 그대로 금단청, 비단을 수놓듯이 건물에 여백이 없이 전체를 다 단청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찰이나 부처님이 계시는 부처님 정전 같은데 주로 단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주제는 극락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극락이라 하는 것은 떨어질 낙자의 극락이 아니고 아름다울 희락, 아주 가장 좋은 곳을 가는 것이 극락이라고 합니다. 보통 절에 가서 대웅전문을 딱 열면 불상이 모셔져 있고
뒤에는 불화, 즉 탱화가 모셔졌습니다. 그 탱화의 일부분 중 이 신중탱화라고 모셔져 있는데요. 이 신중대는 팔부신장님이 계십니다. 조선 팔도를 수호하는 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신장님이 모셔져 있는 신장을 모시고 있고, 돌아서면 중앙에는 후불탱화라는 게 모셔져 있습니다. 후불탱화라기도 하고 영상회상도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아미타불 영상회상도를 모셨습니다. 아미타불은 극락세계를 인도하는 부처님이죠. 아미타불 위에는 미륵보살, 지하가라보살을 배치하고, 네 곳에는 사천왕이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천왕의 수호신과 부처님이 가장 아끼는 아람간섭존자를 모시는 이 탱화로서 많은 불자들은 이 탱화에 대해서 많이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모셔져 있는 탱화는 괴불탱화라고 하는데요. 주로 불교 의식을 하는데 바깥에서 행사를 할 적에 괴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당이나 외부로 움직일 때 이 탱화를 모시고 의식을 하는 그런 탱화입니다. 천상의 세계, 극락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회를 하는데요. 대작을 만들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건물은 공주에 있는 항림사라는 절을 모델로 한 것인데요. 이 기획자께서 이번에 엄청난 기획을 하셔서 이런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대전 시민에게 그냥 단청 모형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지된 건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특수금단청을 한 것입니다. 예, 근 한 달 이상 일을 했고요. 준비는 뭐 두서너 달부터 전부터 했으면 아주 대작으로서 시민자 여러분께서 보셔도 이해가 쉽게 갈 것이며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이렇게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단청을 한 지 60년, 그리고 문화재 지정된 지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단청을 지정된 전과 지정된 후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우선 아까 설명드린 뒤에 대적광전 항림사 대웅전 건물 같은 것도 저희 사랑하는 제자들과 열심히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금단청을 했습니다. 또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20여 분의 제자가 있지만 그중에 10명 정도는 우수한 이수자 제자를 둬서 앞으로 대를 이은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제자가 흩어져 있어서 무형문화재 이정호 단청장의 이 이름도 명성도 날려주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어디 가도 빠지지 않게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잘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개막식 날 거의 2단계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그날 와서 못 보시게 된 것이 정말 서운하기도 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까 보신 그 건물은 쉽게 지을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근래에 우리나라 문화재가 생기고 단청전을 전국적으로 몇 번 했습니다만 이렇게 큰 작품을 할 수 있게 한 건 없습니다. 기획자께서 이렇게 기획을 해주셔서 큰 건물을 지어서 대전 시민에게 단청이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보여주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또 남은 기간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셔서 이 전시회를 함께 감상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